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승기의 주인공은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아우디 Q7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제가 앞서 Q8 모델 시승기를 전달드렸었는데 반응이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Q8 정말 좋은 차다, Q8 나도 사고 싶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어서 Q7 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Q7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에요. 지난번 Q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던 모델을 소개해 드렸었고, 그 사이에 아우디 Q7 Q8 시리즈가 한 번 더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쉽게 말해 페페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변경을 두 번 거친 모델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풀 체인지된 신형은 아니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두 번째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어에서는 손을 댄 게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미미하게 바뀌었고, 그래도 익스테리어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전면부 위주로 변경이 되었고, 측면에서는 휠 디자인, 후면부도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 Q7의 매력, Q7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 금액 대비했을 때 이 차량의 크기라든지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천천히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Q7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국내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 트림이 있고 프리미엄 트림이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그 중에서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Q7 트림 중에서는 상위 트림이다, 가장 좋은 트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금액은 얼마냐? 차량 금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억이 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1억 초반대의 커다란 SUV를 보고 있다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택권이 바로 이 Q7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Q7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오닉 9 시승기를 전달드렸었는데, 아이오닉 9의 전장과 비슷하거나 Q7이 아마 조금 더 길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차량이고, 휠베이스 역시나 3m에서 1mm 모자란 2,999mm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m라고 봐도 될 정도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 자체가 엄청 커요. 크기가 컸을 때 이점은 무엇이냐? 이 차량은 7인승까지 인승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Q8과는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Q8은 5인승인데 이 Q7은 7인승까지 인승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인승 SUV로서 조금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만 크다고 차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기 외적으로 또 어떤 부분, 일단 아우디 하면 이 주행 성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우디의 주행 성능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제 벤츠, 아우디, BMW 각각 브랜드마다 이 주행 성능, 이 주행 느낌의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입 브랜드 경험이 많으시거나 수입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독삼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세 가지 브랜드의 특장점을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엑셀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가기보다는 좀 더 느긋하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좀 편안한 이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다, 운전이 재밌지는 않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메르세데스 벤츠고, BMW는 그에 비하면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곧바로 튀어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곧바로 쓰는 그런 아주 즉각적이고 운전의 재미, 운전의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브랜드가 바로 BMW죠. 그렇다면 아우디는 무엇이냐? 아우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그 사이, 그 중간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편안함도 갖추고 있으면서 주행 성능도 결코 BMW에 밀리지 않는 그런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 브랜드의 슬로건이 기술을 통한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역시나 갖고 있는 브랜드가 이 아우디입니다. 그래서 이 Q7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55 TFSI 모델입니다. 즉 쉽게 말해 6기통 가솔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Q7은 6기통 가솔린, 6기통 디젤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솔린 모델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 일단 6기통 가솔린이 주는 느낌은 정말로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직렬은 아니에요. V형인데도 불구하고 가속을 했을 때 이런 회전 질감이라든지 실키함, 이런 부분들은 BMW의 직렬 6기통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가속을 했을 때 확실히 4기통보다는
매력적인 그런 주행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340마력의 토크는 51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Q7을 충분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에요. 물론 더 높으면 좋겠지만 340마력도 결코 뭐 적은 출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커다란 SUV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역시나 변경이 가능해요.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BMW스러운, 조금 더 즉각적이고 조금 더 날랜 움직임을 보여주는 Q7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 주행할 때는 다이나믹 모드로 하면 좀 더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차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BMW나 아우디 계열 SUV를 타보면 확실히 덩치는 크지만 그 덩치가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바로 이틀 전에 아이오닉 9을 탔었기 때문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딱 타보면은 아, 차가 진짜 크다. 그게 운전자에게도 체감이 되거든요. 뭐 운전할 때라든지 주차할 때라든지 그럴 때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Q7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가 아이오닉 9만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한 Q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운전이 재밌습니다. 운전이 재밌고 운전하는 정말 맛이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우디예요. 그건 뭐 덩치가 커진 Q7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도 아주 민첩한 이런 날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Q7에는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올 휠 스티어링, 쉽게 말해서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컴포트 트림에도 후륜 조향, 다이나믹 올 휠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뒷바퀴가 5도 조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도, 3.5도 이렇게 지원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5도면은 꽤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을 넣거나 뭐 S580, 뭐 마이바흐 가게 되면 10도까지도 조향을 하게 되는데 사실 10도 조향하게 되면 이질감이 너무 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도 정도면 큰 이질감 없이 이제 주차할 때도 편하고 유턴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고 저속 주행에선 반대 방향, 그리고 아마 60km 혹은 80km 이상에서는 동방향,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이 되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도 이 후륜 조향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타 브랜드 대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BMW에서는 최근에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모두 다 이제 뺐는데 아우디는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Q7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어요. 뭐 아우디의 헤드라이트 기술, 테일라이트 기술, 그러니까 라이트를 전반적으로 정말로 잘 컨트롤하는 브랜드가 이 아우디이기 때문에 뭐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4개의 그래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Q7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이런 헤드라이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후륜 조향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옵션적으로는 뭐 아쉬울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급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을 보통 수입 브랜드에서는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우디 Q7, Q8을 얘기할 때 항상 또 언급하는 브랜드, 언급하는 모델이 있죠. 지금 이런 방지턱 넘을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의 이 능력, 효과는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아이오닉 9을 이틀 전에 타봐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경쟁 차종은 아니에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이기도 하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경쟁 모델이 아니지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Q7을 타봤을 때,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아이오닉 9을 타봤을 때 확실히 이 승차감이 다릅니다.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이에요. 이틀 전에 제가 타봤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메커니즘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승차감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Q7의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크게 와닿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얘기를 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제네시스 GV80 있죠. 제네시스 GV80이 이제 쿠페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Q8, Q7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 블랙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금액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차 시승하기 전에 제네시스 GV80 블랙을 한번 옵션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1억 초반이 딱 나오더라고요. 1억 1000만 원까지는 안 됐는데 딱 1억 300 얼마? 뭐 1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은 1억 2,400만 원으로 조금 비싸지만 컴포트 모델은 1억 1,00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되려 어떻게 보면 GV80 뭐 3.5 터보 기준으로 3.5 터보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이 또 있잖아요. 할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되려 GV80보다 이제 Q7이 더 저렴해지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뭐 그랬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확실히 Q7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이나믹 올 휠 스티어링, 후륜 조향,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이 두 개만 보더라도 Q7이 확실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팩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운전해 봤을 때도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Q7이 장점만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단점의 카테고리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인테리어가 주는 이런 올드함, 좀 오래됨, 이런 것들은 Q7이 뭐 이전 페이스리프트 때도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2025년의 인테리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뭐 아쉽다기보다는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좀 지겹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차를 딱 보면은 뭐 디스플레이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고 지금 보더라도 전혀 약간 올드하다, 좀 구리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이 인테리어를 뭐 A6에서도 보고 Q8에서도 보고 Q7에서도 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질린 거죠.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좀 바꾸지. 근데 아우디도 올해 출시될 신차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 신차들은 인테리어가 싹 바뀌었습니다. 뭐 A5도 그렇고 A6 e-tron도 그렇고 신형 Q8도 보게 되면 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약간 더 꺾여 있고 요 패시니어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런 인테리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인테리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적인 영역은 개인적인 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Q7, Q8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번에는 Q7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바뀌었고 훨씬 더 멋져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외장 컬러가 블랙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트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장 색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포트와 프리미엄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 그릴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 틀 자체는 다른데 이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 테두리도 크롬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싫다 하시면은 이 프리미엄 등급을 선택하시면 다 여기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변경이 됩니다. 훨씬 더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포스가 느껴지는 SUV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취향도 프리미엄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또 전면부는 Q7, Q8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Q7의 전면부도 Q8 못지않게 상당히 파워풀하고 멋지고 터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어 인테이크 양쪽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큼지막하게 뚫려 있게 되고, 전면부에 아우디를 상징하는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도 아주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 로고도 이제 2D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해지고 깔끔해진 로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LED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이 Q7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지금 이렇게 스르륵 들어오는 방향시등 역시나 아우디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측면부에서는 지금 휠 디자인은 여기 초기 모델이어서 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계약하고 출고해서 Q7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휠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 초기 물량에만 들어왔었던 휠이고, 지금 출고되는 Q7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건메탈 컬러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저도 이 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는 프리미엄이랑 안 맞는 휠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에 받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요건 또 시승차여서 요 휠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Q7을 출고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멋진 휠 디자인, 멋진 컬러가 적용된 휠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어는 좋은 게 끼워져 있습니다.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끼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이라서 이 부분, 클래딩 부분이 바디 컬러와 똑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트림은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적용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8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Q8은 완전한 쿠페는 아니지만 그래도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Q7과는 이 부분이 가장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부는 확실히 Q8이 멋있긴 합니다. Q7은 뭐 스타일리시함보다는 공간적인 활용도, 그리고 3열에서의 활용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Q7의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 바뀐 부분은 일단 이 레터링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 Q7 여기도 이렇게 블랙 레터링으로 변경이 되었고, 아우디의 고성능을 상징하는 이 RS 배지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감성적으로 좀 더 멋지게 와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뭐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프리미엄 등급이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컴포트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차이가 있지만 그 금액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열이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의 전장 자체가 5m가 넘기 때문에 3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정말로 넓다라는 것이 이 Q7 트렁크 공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3열을 눕히거나 세울 때는 여기 있는 버튼으로 3열을 세우고 3열을 눕혀주시면 됩니다. 네, 방지턱 지금 다이나믹 모드거든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도 방지턱 넘어가는 능력은 아주 출중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운이 남거나 넘고 나서 차가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도 잔진동을 걸러지는 느낌도 참으로 좋은 편이고요. 지금 속도를 좀 더 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차들은 뭐 저속에서도 매력이 있지만 속도를 냈을 때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렇게 오도도도도 하는 그런 노면 있잖아요. 그런 노면에서도 이 승차감을 유지해주는 능력은 참 좋습니다. 지금도 큰 범프를 쾅 하고 찍었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자세를 잡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한번 붙은 다음에 속도를 내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쭉 가속을 하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앞에가 6피스톤의 담력이 좋은 브레이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쭉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담력이 그렇게 즉각적이진 않지만 뭐 좀 밀린다라는 느낌은 또 전혀 없습니다. 딱 좋은 그 정도의 감각, 브레이크 감각을 가지고 있는 Q7의 브레이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우디는 아직도 핸들 뒤쪽 그리고 왼쪽 밑에 여기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게끔 레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아우디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능력은 일단 뭐 현대 기아 그리고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는 조금 세밀함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구간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 세밀함이 이 차가 너무 갑자기 끼어드는데,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아요.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서 주행 보조를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터치 정전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감압식 아닙니다. 이렇게 터치만 하면 또 연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서포트 잘해주고 있고요. 이런 보조를 받기에,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기에는 전혀 큰 어려움 없이 잘 해주고 있는 아우디 Q7의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Q7 2열 좌석에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은 제가 편한 위치로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지금 레그룸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주먹 하나 반 개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 보여주고, 발을 넣었을 때 발밑 공간도 충분한 편이에요. 헤드룸도 지금 보이시죠? 헤드룸도 충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2열도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었고, 요만큼 남겨놓고 이제 창문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식 선블라인드까지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송풍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러 쪽에도 있고 이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 두 곳에서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금방 시원해진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뒤에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따로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2열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은 이 밑에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앞으로 민 건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무릎이 닿을랑 말랑하지만 닿지는 않습니다. 가장 뒤로 밀어볼게요. 가장 뒤로 밀었을 때는 아까 여기 처음 보여드린 이 정도 공간이 남게 됩니다. 살짝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그리고 리클라이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클라이닝은 이 오른쪽 뒤에 레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눕혀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국산차랑 비교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 정도의 리클라이닝 각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눕혀지는 게 약간 의외예요. 보통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눕혀지고 한 요 정도까지만 눕혀줘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Q7은 한 줄 더 떠가지고 더 눕혀집니다. 상당히 많이 눕혀진다라는 걸 지금 체크해 본 부분이고요. 또 너무 저는 눕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앉아서 가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딱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팔 올리고 창밖을 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잿더리도 있습니다. 잿더리 있는 차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잿더리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암레스트가 상당히 짱짱한데 이렇게 커버가 있는 암레스트인데 암레스트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큰 컵은 좀 넣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스트가 되게 위에 있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위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체결감이 좋게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은 상당히 쾌적하다. 역시나 전장이 긴, 그리고 휠 베이스가 3m 정도 되는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2열 공간을 보여준다. 바로 3열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지금 3열에 탔는데 지금 3열에 헤드룸은 괜찮아요. 헤드룸은 살짝 닿습니다. 머리가 닿지는 않고 머리카락이 살짝 닿는데 그래도 헤드룸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레그룸이 성인 남자가 탔을 때는 이 앞좌석에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옆 사람과 굉장히 밀착해서 한 사람은 거의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타야 옆 사람이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탈 수 있는데 성인 두 명이 뒤에 탄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열에는 따로 컵홀더만 있고 별다른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열은 앉을 수는 있어요. 헤드룸은 괜찮은데 레그룸이 좀 문제다. 근데 성인 남자도 타려면 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열도 못 탈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타고 있으면 탈 수는 있어요. 성인 남자도 타려면 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우디 Q7은 아우디 위본 모터스 안양전시장 김동현 팀장님께서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타는 아우디 차량들은 모두 다 김동현 팀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실 아우디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아우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도 많고 이직하는 직원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김동현 팀장님은 김동현 주임 시절부터 제가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꾸준히 아우디에서 영업 능력을 쌓아오면서 지금은 팀장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동현 팀장님 믿고 연락을 해보셔도 돼요. 저랑 워낙 또 오래 교류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저도 딜러분들 추천드릴 때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딜러분들은 저도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랑 오래 지냈고 제가 보기에도 내가 진짜 아우디 사면은 이분한테 사야겠다 하는 분들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때문에 아우디 차량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김동현 팀장님께 연락해 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멘트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Q7이 운전을 좀 도와줬죠. 네, 저는 요 크루즈 컨트롤을 잘 쓰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Q7은 8단 팁트로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도 써보면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여기서 S로 한번 바꿔볼게요. 패들 시프트. 미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션과 엔진의 조합은 정말로 좋은데 저는 이 아우디 에스트로닉 미션을 좋아합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더 좋아하는데 8단 팁트로닉도 효율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편안함 이런 부분에서는 에스트로닉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닉은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고 팁트로닉은 자동 변속기입니다.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럽고 유연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Q7은 패들 시프트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모드만 바꾸고 운전하는 게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km 넘었거든요. 지금 고속도로라서 100km 넘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모델임에도 크게 부족하거나 아쉽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전혀 실내 소음이 시끄럽다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않아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크게 와닿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용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적으로 봤을 때는 뱅앤올ufsen 오디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디오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뱅앤올ufsen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에도 또 뱅앤올ufsen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아우디 Q7에는 들어가 있다. 지금도 노면이 안 좋은데 이런 노면을 대응하는 능력, 대응하는 서스펜션의 능력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Q7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크기와 공간, 그리고 7인승 SUV다. 다인승 SUV가 갖고 있는 이 크기적인 매력, 거주성에서의 매력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는 이 주행 성능, 이 아우디 Q7이 갖고 있는 V6와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이 주는 이 주행 성능의 느낌이 상당히 좋다.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도 상당한 매력과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 기술력적인 부분, 다이나믹 올휠 스티어링이라든지 헤드라이트,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컴포트와 프리미엄 등급의 차이가 600만 원도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 얼마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 컴포트도 이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외관, 익스테리어 상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익스테리어가 컴포트는 조금 심심해, 나는 저 크롬 딜리트, 저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면은 그냥 돈을 조금 더 내시고 이 프리미엄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욱더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휠도 약간 건메탈, 약간 무광 그레이로 변경이 되게 되고, 앞에 있는 그릴이라든지 측면에서 이 크롬들을 다 없애주기 때문에 저라면 저도 프리미엄 등급을 살 것 같아요. 휠도 조금 더 제 취향이고요. 이번엔 Q7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 Q7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그래도 기존 Q7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 창문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 1열은 이중 접합 유리로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있고,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깥쪽은 광각 미러로서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이 쪽창을 통해서 또 한 번 사각지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단부에서는 메모리 시트 2명, 여기서 문 잠그고 문 여는 버튼 제공이 됩니다. 도어 캐치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단에서는 사이드 미러와 창문 조절,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여기는 약간 스웨이드 소재 트림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서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고, 왼쪽 부분에서는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메뉴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들 여기서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여기 있는 뷰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능을 더욱더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풀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풀 화면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 있는데, 그래픽 자체가 조금 오래된 그래픽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용하는 빈도는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뒤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 레버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따로 D컷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S라인 배지는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휴대폰 티맵과 음악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애플 카플레이 메뉴들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아우디가 써오던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공조 시스템 조작할 수 있고, 오토 스탑앤고 끄고 켜고, 여기서 뭐 파킹 주차와 관련된 기능들 조작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제공된다라는 부분, 통풍 열선은 좌우 모두 다 제공이 돼요. 비상등은 여기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으로 이제 시동을 걸게 되고요. 여기는 주차 센서, 끄고 켜는 버튼, 이거는 자동 주차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안전 기능과 관련된 기능들 끄고 켤 수 있고, 볼륨 조절 버튼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굉장히 파지하기가 편합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이 요즘 나온 차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여기 2개 적용되어 있고, 가운데는 키 꽂을 수 있는 홈까지 제공이 됩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쏙
안쪽 컵이 들어가게끔 제공되고 있고, 이 안쪽 수납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 보게 되면 컴포트와 이 프리미엄 시트 디자인이 다릅니다. 지금 프리미엄은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컴포트 시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S라인 각인까지도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시트의 시각적인 만족도, 그리고 앉았을 때 착자감, 이런 부분이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위쪽에서는 이제 실내 조명 켜고 끄고, 그리고 썬루프, 선 블라인드 여기서 조작이 가능한데, 이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노라마 썬루프고, 이건 당연히 개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개방을 해볼게요. 요즘은 개방 안 되는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이 썬루프 개방되는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개방했을 때는 이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썬루프는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Q7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페페리 모델 희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55 TFSI 프리미엄 모델, 그러니까 Q7 중에서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자 상위 등급의 모델의 희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뭐 Q7, Q8을 사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그럴만하죠. 거의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그리고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바뀌지 않고 약간의 상품 개선만을 하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뭐 사골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골이란 음식을 떠올려 보면 오랫동안 푹 고아서 그 사골만의 깊은 맛, 그 어떤 다른 음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사골곰탕, 사골국만의 깊은 맛의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뭐 Q7도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랫동안 풀체인지를 안 거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풀체인지가 돼서 출시된 모델들보다는 뭐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버튼류들의 기능의 오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 항상 브랜드 뉴, 더 새로운 거, 더 산뜻한 걸 추구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Q7, Q8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보수적이고,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나는 좀 검증된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Q7만한 차가 또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 초반대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우디 Q7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팀장님께 연락해 보셔서, 이게 위버모터스 안양 전시장 시승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시승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우디 Q7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우디 리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올해 아우디 신차가 정말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우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room vroom, let's go. 도로 위를 달려와. Turbo mod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이제 시작해. Buckle up, let's ride. 날카로운 시선 분석은 deep. 스펙부터 감성까지 다 체크인. 신차 소식, 트렌드까지 flexing. 자동차의 모든 걸 보여줄게. Listen, yeah. 도로 위를 달리며 느껴봐. 속도, 디자인, 엔진의 vibe. 차의 매력, 이 차의 move. 가슴이 뛰는 순간을 groove. We go fast, we go smooth. 도로 위를 빛내는 이 move.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vibe. 이제 모두 함께 ride. 럭셔리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브랜드, 모든 감각까지 한눈에 체크. 감성에 맞게 네가 원한 차 여기 다 있지. Zoom zoom 핸들 잡아 feel the thrill. RPM 높여 hit the wheel. 멈추지 마